자, 이제 두 번째 단원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거기 아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걸 배우냐면 사실 모둠별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서일지 작성하는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죠. 쓰기윤리를 지키고 저작권을 보호하며 책임감 있게 글 쓰는 태도는 뭐야? 라는 걸 물어보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읽은 책 내용 바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료 수집하고 진로 탐구 보고서 쓰는 방식,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는 그런 방식 이런 거 공부하는 거라고 보는 되는 그런 쓰기 단원입니다. 자, 그 뒤에 예문으로 나와 있는 그런 탐구 활동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진로 관련된 글이고요. 진로 탐구 보고서라는 거에 초점을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옆에다가 빈칸에 간단하게 갈래 쓰세요. 갈래는요. 현대수필, 갈래, 현대수필. 그 다음 두 번째 성격, 교훈적, 비유적, 경험적 했어요. 교훈, 비유, 경험적. 그 다음 제재, 주제가 되는 소재, 제재. 꿈을 포기하는 버릇. 제목에 보면 아시겠지만 꿈을 포기하는 버릇. 이게 제재가 되고요. 주제 씁니다. 주제. 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계 알죠? 그렇게 하지마. 경고. 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계, 그리고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당부. 주제. 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당부 하셨어요? 특징 세 가지만 쓸게요.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어 교훈을 전달. 됐어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어 교훈 전달. 그 다음 두 번째, 직접적인 당부와 조언 제시. 직접적인 당부, 조언 제시. 세 번째, 비유법. 알죠? 비유법, 원관념, 보조관념 빗댄 거. 그 다음 도치법, 문장 어순 바꾸는 거. 비유법과 도치법 등을 활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 요게 세 번째. 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봅시다. 자,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시작. 너 커서 뭐 될래? 이거죠.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한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어린 시절에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꾼 이유.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꾼 이유. 특출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었다. 꿈의 불꽃. 꿈의 불꽃. 여기 체크하시고. 자, 이게 은유법이죠. 꿈에 대한 열정. 꿈에 대한 열정을 비유적 표현 중에 은유법 활용해서 표현했어요.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다.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꿈을 이루기에 현실적 제약. 현실적 제약. 꿈을 이루기에 현실적 제약이 존재함을 깨닫고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함을 깨닫고 그 충격으로 꿈 포기.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뭐라고 써?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포기하게 된 계기.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포기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간 시작.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나의 진짜 문제는 뭐냐?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연결. 이게 나의 진짜 문제. 됐죠?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볼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후회하는 거죠. 거기까지 끊어서 쓰세요. 꿈을 포기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 꿈을 포기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속담이죠. 속담을 활용한 비유법이니까 풍유법, 알죠? 풍유법도 비유법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뭐를?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혀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자, 꿈을 이룬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거기까지 묶으세요. 거기까지 묶어서 쓰실 수 있죠? 뭘 쓰시냐? 도치법. 문장 어순 뒤집었어요. 그걸 내가 그때서야 알았다. 도치법 체크하시고, 도치법. 그리고 열거 쭉 나열해놨죠. 도치, 열거. 그리고 여기까지 끊으세요. 문단 정리합니다. 실패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실패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얼마 전 내 소중한 것이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뭐뭐처럼 나왔죠? 직유법. 직유,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끊으세요. 끊고 쓰세요. 친구의 비판으로 인한 깨달음과 반성. 친구의 비판으로 인한 깨달음과 반성. 자, 그 다음부터 또 묶어요. 자,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뭘 깨닫느냐? 그 뒤에 나와요. 역시나. 역시 도치법이죠. 그치? 여기 도치 쓰시고 시작.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이 가슴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기까지 도치.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여기까지 묶고. 포기하는 버릇에 대한 반성. 포기하는 버릇에 대한 반성.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자, 그것은 금속에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요거 직유죠. 직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묶어요.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녹 같다. 이런 거잖아. 여기도 역시 도치. 이 사람 도치 쓰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네. 자,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여기까지 끊으시고. 포기하는 버릇에 대한 폐해. 포기하는 버릇의 폐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 시작합니다.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 이 나 같은 실수가 뭐야? 거기다 쓰세요. 현실적 제약,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 이런 실수하지 말란 얘기야. 현실적인 제약,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게 당부죠? 그걸 묶어서 쓰세요. 진로 선택에 대한 당부. 진로 선택에 대한 당부.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약속 시간도 있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 있냐. 미치라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요거 두 개 묶으세요. 요게 뭐야? 요게 거기다 쓰세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로 선택의 기준.
그 꿈에 몰두할 수 있는 그 집착하는 그런 정도와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두 가지를 보라는 거지, 그치?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로 선택의 기준 쓰시고 이제 문단 정리해야죠.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당부.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당부. 자, 거기까지 쓰셨으면 거기 1번. 글쓴이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죠. 거기 간단히 씁니다. 자, 첫 번째 진로를 정할 때 실현 가능성이나 생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진로를 정할 때 실현 가능성이나 생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자신이 몰두할 수 있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한다. 요거 하나 쓰시고요. 두 번째,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 그 다음 읽기 전후 달라진 거, 내 희망 떠올려 보는 거, 이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둠 활동도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둠 활동도요. 요거 뭐 수행으로 할 수 있는 진로 관심사 활용해서 찾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쵸? 요거는 나랑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100쪽 펼까요? 100쪽. 짜잔. 자, 이번에 활동 2. 책임감 있게 글 쓰는 태도 알기. 요 부분 펴세요. 자, 거기 보면 그 옆에 진로 탐구 보고서 거기 보이죠? 요거를 쓰기 위해서 알아야 할 올바른 글쓰기 태도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글 쓰는 태도 요거 체크하고 찾는 게 포인트거든요. 실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하고 얘기한 거 숫자를 살짝 바꿔서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나에서는 도구감 쓰기 숙제 부족하네. 아씨 베껴서 보이지? 그 다음에 거기 직접 찾아가서 조사할 것 같은데 귀찮아. 적당히 찾아 붙여야지. 다음 네 번째 인용한 자료 사이트 어디였지? 몰라. 대충 써도 모르겠지. 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각각의 문제점 쓰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여기다 쓰셔야죠. 가 같은 경우 거기다 쓰세요. 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했어? 나는 다른 사람이 쓴 과제를 자신이 쓴 것처럼 베끼고 있다. 이게 문제점. 다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 그 다음 라.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하겠지, 그치?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는 거라서 이거는 본인들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그 다음에, 미안해, 꼬맹이. 그 다음에 그 3번을 보면요. 거기 쓰기 윤리 점검표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말한 쓰기 윤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다. 쓰세요. 쓰기 윤리라는 건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쓰고 계시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 글을 내가 쓴 것처럼 꾸미지 않았냐, 미칠 영향 고려하면서 썼냐, 이 두 가지 나왔고요. 몇 가지만 추가해서 쓸까요? 거기 첫 번째 내용을 왜곡한단 말 알죠? 내용을 과장, 축소하지 않고 정직하고 신중하게 글을 썼는가?
내용을 왜곡, 과장, 축소하지 않고 정직하고 신중하게 글을 썼는가 했죠.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지 않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그 다음 네 번째, 국어의 어문 규칙을 잘 지켜서 글을 썼는가? 국어의 어문 규칙을 잘 지켜서 글을 썼는가? 그 다음 다섯 번째,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글은 아닌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글은 아닌가? 그 정도 써주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시면 저작물에 대한 보이죠? 저작물 이용할 때 지켜야 될 태도가 나오면서 저작물, 저작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저작물이라 하고 이런 걸 저작권이라 한다. 읽어보시고 4, 5, 70년까지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요. 거기 문단 정리.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 했죠? 저작물, 저작권의 개념 됐죠? 그럼 두 번째 이 문단은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지켜야 하는 이유 하셨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저작물 이용 예절, 저작물 이용 예절.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 거기다 쓰세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반영하는 결과물인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 다음 두 번째, 실제 사례를 올려놨는데 다음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표시해보란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동이 아니죠. 두 번째 맞고요. 얘도 침해한 거고요. 얘도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얘는 아니에요. 됐죠? 그거는 이제 사례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실제로 모둠 활동 진로 탐구 보고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수행하라 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수행하는 건 본인들이 하시되 이제 뭘 체크를 하시냐면 우리는 이제 이론적인 거 보고서 쓰기 과정 보이시죠? 여기 계획하기, 자료 수집하기, 자료 정리하기, 작성하기, 고쳐쓰기 요 순서대로, 그리고 요 각각에서 해야 되는 거,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정하고 그 다음에 목적, 기간, 대상, 내용, 방법, 준비물, 역할 분담 계획하는 거고, 실제로 자료 수집할 때 문헌 찾고 인터넷, 실험 관찰, 설문 면담, 인터뷰, 견학, 답사 이런 걸로 찾는 거, 정리할 때는 이런 자료를 검토 분석해서 항목별로 내용 정리하고 개요 구성, 개요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실제 형식에 맞춰서 쓰고, 그 다음 쓰기 윤리를 잘 준수해서 작성해라. 고쳐쓰기 할 때는 형식, 내용, 표현, 그리고 쓰기 윤리 면에서 평가해봐라 라는 거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런 게 이제 내용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여기 자료 활용할 때 어떤 태도, 자료 활용할 때 필요한 태도, 이거 아시죠? 전문가의 견해나 사실관계가 검증된 자료 써야 되고요. 다른 사람 쓴 거 내 것처럼 쓰면 안 되고요. 인용한 자료 과장, 축소, 왜곡하지 말라 했어요. 인용하거나 참고한 건 반드시 출처 쓰라 했어요. 이거 주의점 알아놔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또 체크하고 가야 될 거는 보고서 작성할 때 유의점 알죠? 사실에 근거한 내용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쉽게 정리해라. 그 다음 표, 그림 관련 자료들 자료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 아까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치?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그 평가 요소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내용 및 표현상에서 볼 때 내용이 알아보기 쉽고 간결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탐구 주제 잘 드러난 대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쓰기 윤리 측면 아까 얘기했었죠. 인용한 자를 출처 정확하게 밝혔냐, 과정에서 표현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 거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냐, 요거 활용하는 거. 요게 평가 기준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 그 다음 장 넘어가셔서 이제 소단원 부분 정리합니다. 자, 스스로 글 선택해서 읽기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 기르고, 그 다음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책임감 있게 글 쓸 때 어떤 태도로 써야 하느냐. 네 가지 했었어요. 과장 왜곡 안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 저작권 침해하면 안 되고, 인용하거나 참고한 거 출처 밝히고, 허위 내용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 그런 거 다루면 요즘은 이제 다 잡혀가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휘 이런 거는 체크할 때 사금팔이, 그 다음 저작권, 그 다음 허점 할 수 있겠지. 그치? 이 정도 체크해두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단원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3단원 공부하기로 할게요. 고생했어요.